최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를 꿈꾸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네. 경제력 세계 10위인데, 근데 껍데기는 그런데, 속이 말해 총량은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불평등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살률, 청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국민 자살률이 십수년 동안 계속 1등입니다. 네. 복지 수준, 복지 지출 수준도 GDP 대비로 보면 OECD 평균의 60%밖에 안 되고요. 계속 늘어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경제력은 10이라는데 삶의 질 수준은 30이로 거의 꼴등에 가까워요.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네. 국가는 선진국으로 대접하는데 국민은 불행한, 힘든 그런 나라에서 나라가 잘 사는 만큼 국민도 잘 사는 나라 만들자. 그렇다고 이미 있는 걸 뺏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 마련. 이 전환적 위기, 기후 위기, 아니면 디지털 전환의 위기, 팬데믹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성장을 하되 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데 집중하자. 즉 정의로운 전환에 집중을 해서 이 격차를 좀 줄여서 국민도 함께 행복한 나라 만들자.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구체적으로는 뭐 5대 강국, 국민소득 네. 5만 달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지표만 눈에 보이면 나라는 부강해지겠구나라고 목표를 이렇게 네. 잡고 있구나 알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그만큼 부자가 되지 않는 가난한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말씀은 이제 전환적 공정성장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3만 불이라고 하니까 네. 이제 보통 한 1인당 3,5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소득이라고 보고 근데 곱하기 가구 수, 예를 들면 3인 가구로 하면 평균 수입이 1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집이 별로 없거든요. 대체 그거 다 어디로 갔냐?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걸 완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완화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노동소득을 얻는 게 1차 소득이고 네. 근데 그걸로는 쉽지 않으면 이제 세금을 내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2차 소득이 주어지는데 우리나라는 2차 소득, 그러니까 정부가 재조정, 재분배 기능을 해가지고 개인에게 지원하는 소득. 예를 들면 뭐 연금일 수도 있고, 연금 보조금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무슨 일자리 예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쪽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가계부채율이 제일 높아요. 빚이 제일 많은 국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국가 빚은 제일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좀 전환을 좀 해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저는 소위 공공 일자리도 지금 선진국 OECD 평균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늘려야 된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엄청 높잖아요. 네. 근데 왜 산재 사고가 나느냐? 있는 규칙을 안 지켜서 그렇거든요.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엄하면 안 그럴 텐데 네. 규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할 인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금 1,000명 늘려가지고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네. 수백만 개의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주가 조작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된 있거든요. 그것도 한 원인이거든요. 네. 주가 조작을 얼마나든지 많이 하는데 이걸 단속할 인력이 20명밖에 없대요. 근데 그런 인력을 늘리면 공정한 세상도 가능해지고 주식시장도 투명화되면 투자도 늘어서 주가도 오를 테고 네. 만인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그런 공공 일자리도 좀 늘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에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는 우리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교육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수 인력도 바꿔야 되고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고 시설 장비도 바꿔야 되고 교육 기자재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다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부의 투자를 좀 늘리자. 위기 시대니까 한시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네, 그럴 때 저는 공평하게 하자. 지방이 투자를 더 늘리자. 네. 비중을 늘려주면 그것도 균형을 좀 찾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네.